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은 대승 명량대첩이 오늘 해남 진도 울돌목 일원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영화 명량의 흥행에 힘입어서 해전의 규모는 사상 최대였고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잠시 멈춘 정조시간, 왜군의 배 수백 척이 울돌목을 붉게 물들입니다. 수세에 몰리는가 싶은 순간 물살이 빠르게 바뀌고 당황한 왜군들의 배가 서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충격과 물살에 강한 판옥선이 거침없이 돌진해 한포 공격을 퍼붓습니다. 실제 명량해전 당일인 1597년 음력 9월 16일은 대조기로 물살의 소용돌이가 극에 달했던 날. 물살의 흐름을 이용한 이순신 장군은 겨우 13척의 배로 서해의 길목인 울돌목을 지켜냈습니다. 해남 면민들, 진도 면민들이 나와서 자기 배를 이용해서 참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나 잠시나마 해양 역사를 잠깐 들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nice way of celebrating your culture and a victory of your culture and your history. So yeah, it was really entertaining and it's all safe and really nice. 이번 축제에서는 진도와 해남 지역 어민들이 자신들의 배를 직접 치장해 전투를 벌이는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과 당시 참전했던 의병들의 후손들도 해전을 관람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극신 할아버지는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분의 후손으로서 이제 뿌듯하고 매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영화 명량의 흥행에 힘입어 지난 사흘 동안 40만 명의 관광객이 울돌목을 찾았습니다. 만가행진 씻긴국과 해상 퍼레이드 등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을 기리는 명량대첩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경 단속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압송한 중국 어선 노영호 선원들을 상대로 숨진 선장과 함께 납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을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선원에게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노영호호 현장 점검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어제 아침 중국 선원들의 폭력 저항으로 해경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선장 45살 송호무 씨가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나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오리 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나주시는 오늘 오전 9시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 오리 7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주변 다른 농가의 오리 2만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나주와 인접한 영암 지역 농가 2곳에서 AI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는 등 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나눔장터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 행사가 오늘 하루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주말 풍경을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시끌벅적한 장이 열렸습니다. 주부들은 옷가지와 가방 따위를 팔러 나왔고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인형과 필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회째를 맞은 빛고울 나눔장터에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일일 상인들은 안 쓰는 물건의 새 주인을 찾아주고 판매 수익금의 절반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지구를 살리고 아픈 어린이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니 장터에 참여하는 기쁨도 2배입니다. 제 물건을요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물려받으니까 더 마음 편해요. 난치병 어린이 기부를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상무시민공원에선 때이른 김장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KTNG 전남본부가 마련한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에 200여 명의 임직원들과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했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이 손수 담은 김치는 광주 지역 14개 푸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행사 비용은 매달 임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에서 마련됐고 별도로 1,000만 원의 기부금도 전달됐습니다.
김자 봉사를 통해서 노인분들이나 몸 불편하신 분들한테 드려서 좀 뿌듯하고 좀 기뻐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던 가을 주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들도 더없이 맑았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가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임된 정동채 비엔날레 재단 대표는 재단 조직과 운영을 개혁하고 광주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구성에 들어갔다며 미술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비대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또 이달 초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비엔날레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서 다음 달 6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100원 택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100원 택시 사업은 민선 6기 이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 11억 원 가운데 5억 5천만 원은 도로 계획입니다. 하는 시군은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전남도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기자협회가 가을 체육대회를 열고 오늘 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언론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오늘 행사에는 광주와 목포 여수 MBC를 비롯한 기자협회 소속 언론인 가족들이 참가해 축구 경기와 레크레이션을 함께 즐기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4.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전형에는 43명 모집에 246명이 지원해 5.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광주남 지역 출신자 전형은 20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단계 합격자는 다음 달 19일 또 10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효과로 도심 속 조형물인 광주 폴리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 폴리 투어가 35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640명이 투어에 참가해 지난해보다 횟수는 2배로 늘었고 참여 인원은 1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또 비엔날레가 개막한 이후 한 달 동안 외국인을 비롯한 타 지역 관람객 160여 명이 폴리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육하는 오리 10마리 가운데 4마리는 전남 지역 농가에서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